보톡스 맞고 볼이 홀쭉해졌다는 말 들었는데 팍 사가 보인다는 뜻이었음. 어느 정도 턱이 있어야 귀티남. 맞아요. 침샘 보톡스 진짜 조심해야 됨. 입마름이 상상 초월. 물 자주 먹어도 소용없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효과 한번 보시면은 계속 맞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좋은데 원장님은 왜 안 맞으시나요? 저는 안녕하세요. 파워 이도영입니다. 예, 요즘 제 핸드폰 알람 터질 것 같아요. 바로 이 보톡스 꿀자리 편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만을 돌파한 기념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보톡스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전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보톡스를 맞으면 효과를 볼 얼굴일까? 아니면 혹시 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부터 쏙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른 알려주세요. 네. 자, 일단 가장 많이 하시는 사각턱 보톡스. 네,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사각턱 보톡스 맞고 볼이 홀쭉해졌다는 말 들었는데 살 빠졌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피곤하고 팍 사가 보인다는 뜻이었음. 어느 정도 턱이 있어야 귀티남. 맞아요. 이 사각턱이라고 하는 게 이 튀어나온 거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형에 맞춰가지고 사실을 맞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분들은 땅콩형 얼굴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일단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푹 패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라인을 조금 더 낮게 잡아가지고 없애드리는 편이고, 되게 마르셨다 그러면은 저는 좀 용량도 줄이고 하는 편이기는 해요. 결국은 우리가 사각턱 보톡스를 맞기에 굉장히 적합한 분들은 꽉 깨물었을 때 알 튀어나오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가장 적합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꽉 깨물었는데 뭐 나오는 게 없어.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뼈나 아니면 살이에요. 다음, 볼살 없으시면 맞지 마세요. 지금 6개월 차인데 아직도 볼살이 완전 해골처럼 푹 파였어요. 돌아온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장담 못할 것 같아요. 볼살 없으시고 30대 이상이신 분들은 웬만하면 맞지 마세요. 이것도 이제 아까랑 좀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댓글 주신 분 보톡스를 지금 처음 여기가 패였다고 느끼시면은 그거는 거의 진짜 돌아오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반복적으로 맞아가지고 여기가 패였다?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내가 만약에 여기가 광대 밑이 꺼져 있다, 아니면 예전에 사각턱 보톡스 맞고선 여기가 되게 꺼졌던 경험이 있다, 그런 분들은 좀 주의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옆광대 있는데 턱 세게 물고 자서 교근 발달한 사람은 맞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맞아요. 맞으십시오. 네. 여기 발달하신 분들은 맞으시면 되고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선 생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요 맞은 부위 말고 오히려 광대 밑이 볼록하게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가 마비가 돼가지고 거기에 볼록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 볼록 튀어나온 부위에다가 살살 아주 살짝만 좀 터치업을 해주는 거 좋고요. 사각턱 보톡스를 맞았더니 관자 부위가 또 울룩불룩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더불어서 같이 잡아주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들어보니까 얼굴형에 따라 또 맞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나 봐요? 네네네. 당연하죠. 아까 이제 볼페임 꺼지신 분, 땅콩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앞에 심술보 있죠? 그 부분이 많이 발달하신 분들, 이 부분이 처지기 시작하신 분들은 사각턱 보톡스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여기에 볼륨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게 당겨지는, 그러니까 우리 텐트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여기에 볼륨이 있어야지 심술보가 위로 당겨서 올라올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볼륨이 없어져 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이 살이 어디로 가겠어요? 밑으로 처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튀어나오고 여기는 들어가 있고, 이런 좀 보기 싫은 상황이 돼가지고, 저는 만약에 여기 처짐이 좀 심하시다 그런 분들은 사각턱 보톡스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굴형에 맞춰가지고 시술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자갈턱 보톡스도 많이 물어보셨네요. 자갈턱 보톡스 맞고 3개월 동안 울상됨. 웃는데 아래턱이 안 움직여서 우는 표정이 됐고 국물 음식 먹는데 줄줄 흘림. 2번 다신 안 맞아요. 아이고,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웃는데 아래턱이 안 움직인다기보다는 약간 뭐 비대칭 같은 거는 좀 올 수가 있고요. 자갈턱을 맞았을 때 이제 가장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부작용의 경우는 비대칭 미소예요. 이분 지금 어디가 마비가 된 것 같아요? 초록색 점 거기 마비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초록색 점이 없는 쪽,
그쪽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비가 발생을 하면은 아래 임술 내림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마비가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아래 입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오고 다른 쪽은 아래 입술 내림근이 그대로 기능을 하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 지금 초록색 점 있는 그 부위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 포인트로 살짝만 보톡스를 놔주게 되면은 그쪽도 마비가 돼서 대칭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진처럼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러면 입 못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입술을 내리는 근육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불편할 수는 있죠. 아무래도 좀 무거운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보톡스의 장점이자 단점이 효과도 길어야 4에서 6개월. 부작용이 생겨도 길어야 4에서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쪽을 골라야죠. 그래서 일단은 대칭 맞춰드리고 좀 기다리면은 둘 다 이제 기능이 돌아오면서 부작용은 자연히 해결이 될 겁니다. 다음 질문. 제 턱이 주걱턱인데 자갈턱 맞으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오히려 턱이 앞으로 살짝 좀 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턱이 앞으로 나와 있으시면은 안 맞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다음은 침샘 보톡스입니다. 침샘 보톡스 진짜 조심해야 됨. 입마름이 상상 초월. 물 자주 먹어도 소용없었어요. 침이 안 도니 입냄새도 나는 것 같고 환장하는 줄. 네, 맞아요. 사실 귀밑샘만 맞으면은 그렇게까지 크게 불편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얘는 이제 우리 가만히 있을 때 한 뭐 10%, 15% 그 정도의 그 침 분비를 담당을 하는데, 근데 턱밑샘 있잖아요. 턱밑샘을 마비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침 분비의 70% 이상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100% 입마름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불편하실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시술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침샘 보톡스가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좀 맡기가 살짝 두려운데. 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울세라라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 그 라인 잡는 그런 시술들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없는 딱 진짜 그런 부위거든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 효과 한번 보시면은 계속 맞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침샘 보톡스 맞으러 이제 병원에 오시잖아요. 그럴 때 본인 침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내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만져보면은 여기 호달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만져지는 거 있거든요. 네, 여기. 그 다음에 이게 턱밑샘이고요. 그 다음에 귀 아래쪽. 그 다음에 이 사각턱의 좀 뒤쪽, 그쪽에 만져보면 좀 말랑하게 만져지는 거가 있어요. 이게 귀밑샘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환자분 한 분이 오셨는데 그 침샘 보톡스를 맞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침샘이 있는지 이제 제가 이제 만져봤죠.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 별로 없는데요? 했더니 그냥 원장님 얼굴 한번 보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상담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분 사실은 이제 비대칭이 약간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보톡스로 좀 조절하는 걸 추천드렸더니 진짜 얼굴 보러 오신 건지 그건 안 하시더라고요. 자, 다음 질문. 그렇게 좋은데 원장님은 왜 안 맞으시나요? 저는 없거든요. 이거 살이에요, 살. 이 침샘이 아니라 살입니다. 술 마셔서 그런가 침샘이 자꾸 커지네. 언제까지 맞아야 하지? 술을 끊던가 아니면 침샘 보톡스를 계속 맞든가. 입마름은 참을만 했는데 침샘 보톡스 후에 며칠 정도는 턱이 더 튀어나왔어요. 완전 혹부리 영감처럼. 이것도 부작용인가요? 어쨌든 지금 효과 보고 있는데 맞은 지 3달 정도 되어 되는데 재실술은 언제가 좋을까요? 병원에선 2-3달 후에 한 번 더 맞으라던데. 내성 생길까봐 걱정이에요. 네, 이거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턱이 더 튀어나오셨다는 거는 사진을 한번 좀 봐야지 제가 그거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효과를 보시고 있다면 저는 이제 한 4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쭉 맞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내성은 좀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네, 침샘 보톡스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많은 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반복적으로 맞아야 되는 그런 시술이라서 내성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침샘 보톡스 같은 경우는 뭐 제오민이라든지 아니면 코어톡스라든지 이런 그 내성이 덜 생기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맞은 지 3달 정도 되셨으니까 다음 달 혹은 뭐 한 3개월 이내에 추가적으로 맞으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음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재밌고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2편에서 또 만나요. 꼭이요.